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입니다. 자, 추석 연휴 중간에 우리 세상 동공부하는 시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고향 갔다 왔어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뵙고, 자, 좋은 시간 좀 보내고 왔습니다. 자, 추석 연휴 중이실 텐데, 좀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추석 전에 워낙 우리나라 장이 셌고, 글로벌적으로 어떤 돈의 흐름이 신호를 좀 많이 보내줬죠. 오늘 들으시는 얘기도 편하게 들으시되 우리 세상 동공부 특히 사이클을 타는 측면에서 지나면 야 정말 맞네 잘 탔다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제목을 조금 공격적으로 짓긴 했어요. 제가 평소에 이제 중도와 균형을 많이 강조하는 투자자로서 한번 얘기는 하고 싶었어. 우리나라가 정말 항상 이렇게 꼬다는 보릿자루나 뒤에 그냥 바보처럼 있었는데 작년에 실제로 글로벌적으로 제일 꼴찌였어요. 그냥 꼴찌 우리나라 국장이었고 별별이 다 있었는데, 자, 그걸 다 이기셨던 분들의 뭐 수급적인 사이클 측면도 있겠지만 올해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1등 정시 상승률 1등을 보이고 있는 국장입니다. 저는 진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 보고 우리야 물론 계속 상방 타면서 우리 계좌 잘 키우고 더블 이상 가고 있지만 이거 돌아오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이클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도 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다 보더라도 이런저런 면에서 최소 내년까지 뭐 저는 상반기 먼저 보고 있지만 최소 2년 간다는 말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수십 년간 제가 외국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롤코를 걔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일부러 던들면서 개인들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때는 꼴찌, 올라갈 때는 지금처럼 고탄력성,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정시가 될 거예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은 금요일 위장을 잠깐 정리를 하고요. 오늘은 10월 6일입니다. 월요일 추석 당일인데 뭐 투자 맥을 좀 이어야 되겠죠. 내용이 중간에 좀 쉬시더라도 한번 듣고 넘어가셔야지만 투자가 잘 이어집니다. 자, 다들 많이 들어보시는 이제는 돈을 푼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국이 재정부채 너무 커서 돈 못 푸는 거 아니야 했지만 어쨌든 이랬던 트럼프도 보험적 금리라든 돈을 미국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경기나 정시 부양이 급박한 다른 비미국 같이 해서 글로벌적인 유동성 시대, 사실은 주식 말고도 올 자산이 다 상방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쉬고 있는 가운데 신고가 나는 거 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 어떤 분이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긴가민가 오락가락 하시다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저는 결론적으로 예스, 맞다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자산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저상승 불국장, 우리나라 정시가 고탄력성에 꼭 사야 된다. 여전히 1등이라 보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한국 정시 더 좋아진 이유, 밸류 어닝, 수급 정책 면에서 제일 좋아요. 자, 샘 알트만이 불을 지피고 AI에 대한 다름적으로 저는 레벨업되다 표현하고 싶은데 AI 빅뱅 성장 추론, 그 사실 추론이 어려워요. 그죠?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나 모르겠는데 이 추론이 뭐냐, 왜 이렇게 흐름들을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난리가 났냐, 이 얘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뭘 사야 돼? 이에 대한 부분도 놓칠 수 없겠죠. 오늘 또 내용이 많아질 수 있는데 다 유용한 의미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우리 특장점, 제가 볼 수 있는 빅머니, 세상의 큰 세력, 큰 돈들이 항상 개미의 반대에 서서 시세를 만들고 상방 추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찐 사이클을 타기 위해서는 빅머니를 꼭 보셔야 돼요. 자, 어디로 빅머니가 가냐? 이게 자산 투자의 가장 핵심일 거죠. 거기에서 저는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정시 중에서는 우리 한국 정시를 1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성장 수급주까지 같이 봐드릴게요. 자, 저희는 매일 시황을 점검하고 물론 하루 한 번 보셔도 되는 독특한 유니크한 채널이지만 파트 2까지 넘어가게 되면 우리 멤버십들한테 실제로 우리 포트를 딱 몇 개 취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배를 키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빅스윙에서 더블 파동도 재미있게 타고 있기 때문에 단타에 지치시고 정말 단타다가 망하신 분들은 우리 채널에 와서 여유와 힐링하면서 계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종목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것도 계속 제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중도, 균형의 정신을 잃지 않고 무선 시장에 잘 한번 대처해 볼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자, 풍성한 한가위에 복도 많이 받으시면서 우리 투자의 맥을 이어가 보시죠. 자, 최대한 했는 말을 좀 줄이고요. 새로운 내용이나 그런 내용으로 많이 구성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용부터 제가 한 번도 안 하고 항상 원테이크로 찍었는데 자, 저도 좀 보시겠죠.
이걸 좀 배웠어요. 그래서 약간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영상이 이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5년간의 실전 투자, 4번의 깡통 경험으로 수익 방어를 잘했고 이제부터는 닭공 모드다. 전 지금 시장은 닭공, 닥치고 공격을 해야 된다는 모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4년째 유튜버로서 롤코의 대장주 잘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사실 볼 게 많죠. 할 것도 많은데 같이 봐주시는 고객분들께 정말 감사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미국 잠깐 보면 금요일날 지금 나스닥 선물도 오늘 월요일 괜찮습니다. 괜찮고 여기 살짝 빠지긴 했어요. 뭐 한 5일째 올랐으니까 하루 정도 밀릴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 대신에 셧다운 났잖아요. 셧다운이 1, 2주 더 갈 수 있습니다. 뭐 아직 10월 말까지는 FOMC까지 많이 남게 했는데 셧다운 때문에 경제지표 발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 지표 말고 민간에서 나온 지표를 보면서 시장 유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AI 버블링은 있어요. 아직까지 별로 뭐 쏠려서 하지만 비싸진 않아도 알트만 말했는 게 정말 현실화 될 수 있어. 항상 했던 얘기죠. 붐메이커다 보니까 알트먼이 그런 논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1년 2년 내에 뭐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또 골드만삭스 CEO 얘기도 있었어요. 뭐 저는 내년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시장 체이싱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도 아시아는 다 쉬어요. 쉬는 날이 많은데 중국이 수요일까지 쉬고 우리나라는 목요일까지 쉽니다. 긴 연휴가 있고 오늘도 오면 대만이나 홍콩이 또 쉴 거예요. 월요일날. 뭐 그렇게 아시아들은 좀 쉬고 저 미국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날 이번 주 전주 토요일이죠. 일본 총리 선거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그 자민당의 리틀 아베라 불리는 다카이치 되게 여성분인데 강경하게 보이죠. 그냥 봐도 강경 보수야. 강경 보수 다카이치가 그 당대표로 선출이 됐죠.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미일 간의 어떤 정치적인 약간 긴장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도 전 세계 글로벌 흐름과 비슷하게 경기를 부양해야 돼요. 경제를 부양해야 되고 리틀 아베가 있는 것처럼 12년 동안 겨우겨우해서 정시든 모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푼다, 경제를 부양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카이치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살짝 볼 건 있으니까 살필게요. 자, 중국에서 그 미국의 대미 투자 1조 달러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지금 유럽이나 일본이나 특히 우리나라 3,500억 불. 그 때문에 지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말이 되게 많은데, 자, 중국도 1조 달러를 내놓는다. 자, 돈 좋아하고 성장이 급한 트럼프가 받을까요? 일부러 받을 수도 있겠죠. 트럼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주진 않겠죠. 중국도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동북아 안보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직접적으로 걸리는 게 우리나라나 일본에 대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죠. 또 우리나라나 일본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딜을 하게 된다 그러면 1조 달러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큰 걱정할 건 없어요. 왜? 가장 큰 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명목적인 우호 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으로 저는 내년까지 보는 게 이렇게 나왔던 야, 투자까지 할 정도로 그래.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와 시진핑을 보겠죠. 자, 이런 얘기들이 뭐 정치, 경제학적, 국제적인 문제들이 우리나라 경주에서 10월 말부터 11월 1일 이틀간 에이펙 회담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십몇 년 만인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 와서 되게 CEO들 지금 빅테크 CEO도 당연히 오고 나라별로 어떤 통들이 다 와서 이런 국제적인 회담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결과를 가지고 와야지만 정상회담 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변수인 트럼프, 말 안 듣고 혼자 하고 있는 트럼프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당일치기 올 수 있다. 본회의는 참석 안 할 수 있다는 얘기 하는데 일본은 먼저 갑니다. 일본은 지금 3일간 간대. 2박 3일. 다카이치 만나러 신임 총리 만나러 간다 그러는데 우리나라한테 오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얘기했던 여러 가지 봐야 되는 무역 대미 투자 중에서 3,500억 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새로운 안을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밀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정치로 나쁘게 보지 마시고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지렛대로 해서 다른 나라 관세나 대미 투자에 대한 우호한 그런 입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저는 전략 밀당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에이펙 회담 10월 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죠. 자, 우리가 보는 달러 금리 유가 빅스 유가가 살짝 올라도 61불이니까 5%에서 그 정상을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이제 비트코인이 12만 불 넘어가면서 신고가 잘 내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자산이 올라가는 그런 상방되는 유동성 장세.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을 푼다, 유동성이다. 원래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경제 사이클로 구정치 사이클상 금리와 정시를 보면 2000년대에 닷컴 버블 꺼졌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 꺼졌고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꺼졌고, 그러면 경기와 정시가 다 박살이 나요. 그죠? 박살이 나면 그때 각국의 중앙은행 연준들이 재료금리 빵 낮춰줘가지고 재료금리에서 돈을 막막막 풀면서 야, 투자해라, 기업 살려라 그러면서 이게 올라가는 게 원래는 돈 푸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21년, 22년부터 40년 만에 인플레가 왔고 30년 만에 신냉전이 왔고, 특히나 제조업에 있는 중국이 수십 년 했던 거를 줄이고 미국 욕심 부리면 저거 나라에 지금 제조업을 지으려다 보니까 막 꼬였어요. 경제랑 정치사가 꼬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물론 기본 참관을 해야 되겠지만, 참조는 해야 되겠지만, AI 빅뱅 사이클이 23년부터 3년째 글로벌적으로 미국과 함께 AI 빅뱅 정치 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게 신사이클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수혜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미국을 물론 기본으로 보지만 미국은 지표가 지금 나오잖아요. 분위기 보시면 어쨌든 AI든 트럼프 정책이든 전체적인 경기든 고용과 소비가 아주 극단화되고 차별화되어 있지만 서서히 빠져요. 미국 경기는 빠진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AI 버블링이 새로운 정시와 성장 사이클을 만들고 있다. 확장 요번에 제대로 확된 건 뭐죠? 반도체입니다. 이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 내년까지 보는 거고, AI 버블링을 뒤에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추론 시대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추론 시대가 뭐죠? 리즈닝, 인퍼런스, 영어도 어려워. 이 부분은 제가 오픈 AI와 함께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이해할 수 있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로봇 테마다 보고 딴 것도 많이 보지만 헬스케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 미국 내에서도 또 지금 경기 방어줄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XBI, IBB 같은 거. 얘들이 지금 이제는 사업인부터 더 열심히 봐야 된다고 보고, 우리나라 바이오 특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렵게 보고 경제학 교과서 기본에 나오지만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있어요. 재정정책은 그 나라의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하는 거고, 통화정책은 그 나라에 있는 중앙은행이 합니다. 자, 미국은 연은이 될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재정정책은 정부가 돈을 찍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찍어요. 기축통화 미국이나 유럽은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야, 지금 돈을 찍어야 돼, 국채 발행해야 되는 말이 여러 가지 많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정치적으로 논쟁하지 마시고 어떤 금융상, 정치상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물론 기축통화고는 아니지만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0% 초반밖에 안 된다고. 괜찮아요. 중국도 지금 60% 넘어가고 유럽도 다 80%, 120%, 미국은 또 120%, 일본은 240%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있습니다. 윅비, 세계 국채지수 편입됐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발행하는 건 맞고, 대신에 분배나 배분보다는 성장 쪽에 돈을 좀 쓰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나 연준 파월도 마찬가지, 지금 둘이 싸우고 있지만 안 갚아요. 미국 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어차피 7월 달에 오빠법 메가딜이 나오면서 5조 달러, 7조 달러 늘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금리까지 억지로 내려가는 상태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성장으로든 인플레로든 이 부채를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딴 나라 삥 뜯든지 관세를 때리든지 해서 이 트럼프 정치는 그렇지 않고, 그 상태에서 오히려 AI를 더 키우면서 이 재정 부채를 안고 갈 거예요. 자, 두 번째,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에서 돈 가치를 낮춘다 표현했는데 금리를 모두가 다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로금리는 아니죠. 지금은 인플레가 다 경계에 있기 때문에 제로금리는 아니고, 스위스 같은 특별한 나라는 제로금리 그 빼고는 나머지는 중금리 시대죠. 5.5 가던 게 지금 막 내리니 많이 그래도 여전히 미국은 4.25고 한 두 번 더 내리도 3.75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 아세요?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평균 금리가 2% 초반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안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정신면에서도 큰 거, 대장주, 그래도 현금 많이 가지고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쏠려서 선별된 투자가 맞다는 얘기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돈은 풀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다음 우리나라 좋은 거 계속 말씀드리고 매일 얘기 드리지만 이 G2가 부활해요. 중국이 부활합니다. 진짜 부활할까요? 21년, 22년 기억나세요? 흥다 사태. 다 망한다 했습니다. 온갖 데서 다 망한다 했는데 오히려 10년 사이클을 보면서 상방 신고가 내고 있죠.
2005년과 2015년과 2025년에 증시는 상방을 만들고 있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중국은 금리 낮추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위안화의 강세는 미중 관계를 봐야 되겠지만 이 돈 푸는 게 정말 좋아요. 중국도 대규모 돈을 풀고 실제로 글로벌적으로도 외국인들 해외 투자자 돈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첨단적으로 AI 플러스 로봇이나 그쪽 제조업에서는 중국을 따라갈 데가 없거든요. 대신에 미국이 중국을 막아주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외교에 줄타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측면에서 이제부터는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둘 다 필요합니다. 저끼리 싸우는 가운데서도 소비 부양하고 위안화 강세 만들고 미중 뒤를 봐야 되면서 이번에 10년만 오는 사이클은 중국은 제조업을 글로벌적으로 막 쏟아보면서 고투 월드로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세계 돈이 들어가면 이머징 중앙권에 돈이 들어오는 면에서 미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십몇 년 동안 미국만 갔는데 트럼프의 버블링이나 분명히 부메랑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MSCI EM에서 중앙권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예요. 수년 내내 올랐던 인도, 뭐 대만도 많이 왔잖아요. 중국도 지금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싼, 제일 싼 우리나라 쪽에 EM 쪽에 이 중앙권의 부활은 정말 좋은 수급 효과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그래도 지금 경기나 정시를 살리는 부분은 이 민생을 살리고 자기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로 정시가 상장 주식이 70%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시 올라간다 해서 실제로 민생이나 내수나 자영업이 좋아질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다음 일이고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지금 고난이도 정시에서 이런 정시에 주식 투자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엄마 아버지도 진짜 보수적인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제사를 뭐 그냥 몇십 번씩 지내셨는데 다 없었어요. 네, 정말 다 없이 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좀 몸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실제로 또 이 명절 때 있잖아요. 가면 시장이 안 돼. 예전에 갔던 재래시장이나 뭐 떡집 같은 데 있죠. 그런 효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면을 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이번 그 추석이었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전 세계 부자들의 흐름들은 개인들이 어떻게 보고 불안하고 온갖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수급이나 빅머니와 제가 말하는 세력들은 올 자산의 올 베팅 중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나는 거잖아요. 신고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시죠? 새로운 시대 리스타트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올 자산 베팅하는 세계 부자들. 우리는 주식 쪽 우리나라 불국장과 저는 비트코인 참고로 좋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너무 쏠려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유동성을 살짝 누릴 수 있지만 다음 사이클에 부동산이 조금은 불안해요. 차라리 지금 싼 뭐 지방 부동산 워낙 많으니까 뭐 서울이나 강남 쪽은 저는 조금은 경계하면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지금 그리고 우리야 뭐 이렇게 추석 전에 사고 배팅 잘하고 하반기 바뀐 거 잘 타면서 대장주 있지만 뭐 저희 채널을 근래 들어오셨거나 뭐 새로 돈이 좀 생겼거나 이런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석 때 야 그때 살 걸 사고 넘어갈 걸 누가 팔라 그래서 현금 다 시키고 왔는데 분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봅니다. 계속 가는 자산 없어요. 뭐 2년까지 본다 하지만 계속 갑니까? 올랐다 빠졌다 하는 거죠. 항상 그 증시의 특성인데 그 계단식 상승을 이용하시면 좋겠고 앞에 말했던 유동성과 함께 저는 투자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투자산 중에서 저는 우리나라 정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십몇 년간 4년간 트럼프 되고 나서 몇 개월간 그다음 올해 또 트럼프 정책 우당탕한 이후에 가장 강한 거는 당연히 미국이에요. 우리도 엔비디아 많이 투자했잖아요. 올해 물론 상반기 다 팔았지만 이 강강 영역 측면에서 제일 강한 걸 찾는 게 맞는데 이제는 그 돈이 조금 비싸거나 하면 순환매가 될 거예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뒤 5등, 6등, 10등을 고르는 게 아니라 2등, 3등을 고르면 돼요. 그 말은 섹터 내에서 나옵니다. 그 섹터 내에서는 제일 강한 게 맞지만 다른 섹터나 테마나 돌 때 안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이 이머징 중화권에서 우리나라를 저는 좋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를 선택을 하면서 지금 포트를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알트만이 이통을 만나고 이재용과 그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 갔잖아요. 그 이후에 전세가 난립니다. 알트만이 뭘 했길래? 이것도 뒤에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슈팅했죠. 우리는 물론 하이닉스 있던 거 다 팔고 올해 5월 6월 달에 3전으로 5만원 중반에 다 바꿔놨습니다. 패시브로 들고 있는 그 지수 종목인데
이게 AI 버블링을 즐기는 단계예요. 어떤 분 그러실 거 아니야. 야, 지금 9만 전자 드디어 왔네. 내가 2021년부터 물렸다. 작년에도 물렸다. 이런 분 계실 텐데 팔지 말지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더 홀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강도와 이런 시기와 사이클이 진짜 쉽게 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작년에 30조 넘게 팔았다가 이제 10조 정도 샀는데 향후적으로 삼전도, 저 삼전 기준 말씀드리니까 10만원, 11만원 신고가 낼 수 있다 봐요. 외국인들이 아도를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3대전자 5만원 중반에서 더블 이상으로 키우는 그런 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정받았을 때 없는 분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저는 삼전이라 보는 거죠. 자, 국장이 수십 년간 외국인 롤코를 만들었고 특히 작년 있죠, 작년. 작년은 여러 번 보여드리지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빠질 때마다 이렇게 급락급등을 작년에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비상경까지 터지면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올해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 대위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거를 다 겪으셨던 분들이 지금 상방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올해 또 포트 받고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상방을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괜찮다니까요. 누르셨던 분들은 싼 단가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있겠지만 지금부터 더 간다 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 반도체만 가느냐? 저는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2015, 16, 2000 그다음에 11, 12 그때처럼 반도체만 가는 그런 소외되는 장이 아니라 앞에 말했던 유동성 양세와 뒤에 말씀드릴 우리나라 필요한 중요한 섹터 내에서 확산이 되리라 봅니다. 특히나 지금 추석 전에 6월 달부터 특히 9월 달에 17조, 10조 팔아놨던 개인들이 어떨까요? 결국은 저는 들어온다 봅니다. 들어온다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종목장에 도움을 주겠죠. 자, 환율 098이 이기라 그랬어요. 환율은 우리나라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오를 때마다 얘기하는데 작년 11월 올해 4월 때 1480원 갔을 때 또 뭐 난리 났지만 지금은 1400 초반 10원 내외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원인이 말씀을 드리지만 한미 무역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지금 한미 싸움은 저는 통화사 쉽지 않다 보는데 되면 정말 좋겠지만 쉽지 않다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달러 수요가 컸고 지금 기업이나 기관들 특히 개인도 있었겠죠. 또 그다음에 서학개미 되게 많이 가셨어요. 이 부분도 분명히 300조나 되기 때문에 이 300조나 되는 서학개미의 흐름들이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 채권을 볼 때 외국인들이 지금 안정권 번호 우리나라 국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나 기대를 하면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채권에 대한 선물 흐름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봤을 때 지금 막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환율에서도 얘들이 덜 빠지고 있어요. 앞으로 환율에서도 강세 만들 룸을 되게 보기 때문에 저는 환율도 되게 좋게 보면서 외국인 수급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정리를 한번 슬슬 할 텐데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 번 얘기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강강약약 측면에서 올해 글로벌적으로 1등입니다. 코스피 기준 48%. 코스닥이 들어오르긴 했지만 지금 따라간다 보고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먼저 채식하면서 코스피 4,500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 국제장 투자를 하고 있지만 버블링 미장, 비미국에 대한 유럽과 중화권, 금과 비트코인까지 오지랖 늦게 다 매일매일 챙겨드려요. 전체를 다 봐야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세 상승 불국장애로 계속 몇 개월째 부리고 있고 이게 롤코를 이길 그렇게 털고 사람 다 죽이고 많이 죽을수록 더 올라가는 우리나라 특성상 닷컴 버블에 가장 컸던 1999년 서프라임 이후에 터지기 전에 가장 컸던 2005년 6년 2010년 2015년 17년 여러 번 사이클 말씀드렸던 설명에 대한 부분인데 2020년 같은 장과 비교하면서 역대로 되게 강한 탄력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밸류 측면. 밸류는 그 가치를 보잖아요. 여전히 제일 싸요. 홍콩이 제일 싸다?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싸요. 지금 PR이 11배 정도 되죠. 그다음 PBR 기준으로 PBR이 항상 0.8까지가 너무너무 쌌는데 이제는 1.1배 살짝 올라 있습니다. 3,400, 500 정도 돼 있으니까 이게 저는 3,000 후반 내년 상반기까지는 4,500, 1.5배까지 말씀드리고 있죠. 여전히 글로벌 제일 싸요. 자, 근데 싼 것만 가지고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사실 올해 올랐던 부분은 정부 정책이 확고했습니다. 원래는 아베노미스를 따르면서 윤통 때 작년 상반기 밸류볼 살짝 하다 말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5천 특이라 해서 6월달에 취임한 이통이 그 바통을 크게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법까지 바꿨잖아요. 법까지 바꿨다니까요. 헌법 1조처럼 상법에서도 너네 대주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주를 챙기라는 상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말이 맞네 안 맞네 좌우 낮춰서 막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견이 많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정책 위주로 말씀드린다 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왜 이래 싸우죠? 노론 수론 뭐 원래 그렇기도 했지만 분당진지 원래 그러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 다 좋게 보거든요. 제가 좀 안타까운 면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정말 좋은데도 욕을 제일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산층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중산층이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균형과 중도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투자자 문제도 있지만 이 경제적으로도 중산층이 되게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전형적인 중산층이었거든요. 그때 80년 90년대만 하더라도 진짜 공무원 우리 아버지 20년 공무원 하셨기 때문에 월급 받아서 아파트 사고 그랬었어요. 물론 약간의 대출은 끼었지만 그 말도 안 되잖아 지금 그죠. 근데 그게 꼭 뭐 서울 쪽으로 똘똘한 한 채만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너무 극단화된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걸 많이 밀어붙여요. 이걸 놓치면 내가 뭐 거지 될 것 같다. 쟤들은 그런데 이 중산층을 키우는 정책을 쓰는 게 저는 제일 맞다 봅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중간에서 완충할 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좌 극으로 계속 갈리는 겁니다. 저는 중산층을 지향하면서 투자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법까지 바꾸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적으로 세법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가세 나올 거라 저는 봐요. 이거 나오면 수십 년간 기업들 대기업들하고 상속정액에서 뭐 빼고 탈세하고 별별 얘기 다 났던 부분이 이게 문제예요. 상속정액세가. 근데 그게 배당소득을 할 수 있게 기업들한테 그 힘을 틀어놔주면 개인들한테 뭐 중요한 게 주는 게 아니라 배당을 많이 주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정시가 기본적으로 20% 이상 급등할 수 있다 봅니다. 상법 개정 때문에 20% 급등했다 그러면 배당소득이 물론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이 되게 되면 20%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된다 봐요. 근데 이 통은 임기 1년 차에 밀어붙일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면이겠죠. 그래서 정권 지주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작년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겨울이 왔다 하면서 박살을 했던 HBM이 욕을 그렇게 했던 D램이 안 좋게 봤던 모건 스탠리인데 어쨌든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의견은 있겠지만 이제는 포드 PBR 1.3배까지 보면서 4천을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 잠깐 보고 넘어갈 건 중간에 뭐냐면 원래 AI 좋고 버블링되는 가정에 23년, 24년, 25년 3년째 올라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물론 지금 대장입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까지 확장이 되고 빅데이터 다 보고 있지만 야 알트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스타게이트가 올해 나왔고 거기에서 오라클이나 엔비디아나 오픈 AI나 뭐 사우디 중동포는 돈을 끌어온다 하지만 또 트럼프가 뒤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은 키워야 되는데 이 스타게이트의 한국 반도체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급하게 규모가 더 크게 들어온 겁니다. 실제로 D램 가격 낸드 가격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쇼티지가 내년까지 되는데 이번에 원로 90만 장 HBM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들어갈 건데 이게 지금 300만 장 뭐 4년 내에 900만 장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빅 쇼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확 급등했던 거고 아직 그 가운데 과정 관리하면서 별별 또 얘기들이 나오겠죠. 분명히 계단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AI 빅뱅이 지금 한 단계 되어야겠다 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에 우리 나스닥에 엔비디아 들고 있었습니다. 작년 초에 우리가 $50 엔비디아 샀는데 그때 제가 보고 하이닉스랑 엔비디아 들고 있을 때 소라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오픈 AI 샘 알트만을 계속 최싱을 하고 있는 주요 인물인데 이 부분이 오늘 소라2를 잠깐 보여드리고 어떤 얘기냐면 자 이거는 뭐냐면 알트만이 가장 핵심 인물이잖아요. 알트만이 말한 AI의 발전 단계입니다. 두 번째 요거는 샘 알트만 젠슨 황의 전망이에요. 둘이는 약간은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알트만은 소프트웨어고 젠슨 황은 하드웨어 쪽이긴 한데 자 지금 알트만이 말한 거는 1단계 넘어갔어요. 지금 2단계 3단계 정도인데 리즈너랑 에이전트라고 해요. 에이전트는 비슷한 뜻이잖아요. 올해가 AI 에이전트의 원년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조금 늦게 적어놓긴 했지만 사람의
힘이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AI가 막 학습으로 돌리고 머리 똑똑하는 단계가 학습용이라 그러면 에이전트 단계부터는 추론용 넘어갑니다. 추론이란 말이 리즈닝, 인퍼런스나 뜻인데 약간 해석이 어렵잖아요. 요거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학습용은 영화를 만드는 단계예요. 제가 아는 감독님 이걸 얘기하던데 학습용일 때는 막 열심히 해서 제작을 열심히 해요.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개봉을 하게 되면 극장에 걸잖아요. 극장에 걸게 되면 그때부터 추론으로 넘어갑니다. 대중들이 인식을 하고 체감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게 추론형입니다. 그게 샘 알트만은 추론형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부터 추론형이고요. 3단계, 4단계 얘들도 30년 정도까지 보잖아요. 젠순하게 볼 때도 이미 지났어. 퍼셉션은 이제부터 제너러티브 AI 쪽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텍스트에서 이미지나 멀티모달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묻고 답만 하는데 실제로 에너제틱 넘어가게 되면 에이전틱이죠. AI 에이전트가 돼서 사람 역할을 얘가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물었더니만 친구처럼 공유해서 막 자기한테 인간처럼 답을 해주고 이제 서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예전에 물으면 이거, 다음 물으면 또 이거, 답이 딱딱 끊어지는데 이제는 걔랑 예전에 물었던 거 히스토리, 추억, 내용들을 다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데이터가 하드든지 그게 얼마나 많이 축적돼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시대에서 나중에 넘어오면서 동영상 시대 넘어갔듯이 AI도 지금은 에이전트 시대 넘어가다 보면 그 뒤에 온갖 디램이나 랜드나 하드나 이게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이게 추론용으로 해서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대중들이 체감을 하고 야 이제 AI네. 단순하게 챗GPT나 그런만 쓰는 게 아니라 온갖 에이전트 어플 그다음 여러 가지 기구들 이런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인간을 보조하게 돼요. 이게 추론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단계 더 넘어가는 레벨을 알트만이 불을 지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 뒤에 들어간 용량들이 어마어마해요. 글로벌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죠? 피지컬입니다. 물리적 AI. 제가 지금 오늘 이게 뭐냐면 게시판 올려드렸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평균대에서 복잡한 동작을 하는 건 거의 올림픽에 나오는 영상 같죠? 이 부분이 소라2로 만든 그냥 영상입니다. 텍스트로 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작년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갖고 있을 때 만들었던 소라1 그때는 음성도 안 나왔어요. 1년 반 만에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여기 들어간 게 특별한 게 뭐냐? 물리 엔진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있는 어떤 물리적인 부분을 소프트웨어가 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래 되면 실제로 물리를 가동할 로봇에 엄청난 큰 발전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방금 말했던 둘 다 공이 학습용 막 열심히 똑똑하게 만든 AI에서 인간한테 다가오는 추론용으로 지금 진화를 막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했던 소라2 그 다음 넘어가는 게 피지컬 AI, 물리 AI니까 휴머노id 로봇이 되겠죠. 그건 약간 다음 일이고 전 30년까지 29년까지 보고 있는데 10년 되게 그런 면에서 대중이 체감하는 극장에 영화가 걸리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전 세계가 열광하면서 반도체를 막 사는 그런 이유예요. 좀씩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당연히 왔어요. 그래서 9만원 되고 10만원 돼도 삼전은 외국인들이 저는 꾸준하게 더 키울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PBR 1.5배 이상 10만원, 10만원 이상으로 저는 삼전을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이 원래 잘하고 막 따라오고 있잖아. 물론 반도체 돈 때려 넣는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인텔 돈 엄청나게 때려 붓고 있잖아요. 원래 때려 부었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제조업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해서 더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 해서 중국이 바로 따라오진 않습니다. 이 몇 년 동안의 기간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우리나라 기업, 경제, 정부는 사활을 걸어야 돼요. 우리나라 어떤 전체에 대한 사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제조업 필요해요. 암만 저렇게 불뚝거리고 블러핑 하더라도 얘들이 제조업 필요 없겠습니까? 자동차, 2차전지,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 필요 없겠어요. 당연히 지어야 되죠. 밀당하는 매교지 우리나라 줄타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나라가 필요하다 봅니다. 중국도 자기 소비 살리라 그러면 저것들이 그룹 만들어서 노래 들려주면 누가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저것들이 좋다 하고 분유 만들고 화장 만들면 씁니까? 우리나라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에 떨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나 한활력 면에서
미국의 어떤 이슈를 만드는 트럼프가 저렇게 거칠게 하더라도 제조업 면에 여러 가지 특히 반도체 면에서 미중 모두 우리나라가 필요하다 봅니다. 아쉽게 볼 필요 없어요. 강하게 나와도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실제 여론도 그렇게 보시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중하게 우리나라 국익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갖고 있는 5월 이후부터 키우고 있는 한류의 트렌드, 실제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 실적이 나올 거예요. 한류 트렌드 실적 어떻죠? 반도체도 당연히 좋겠지만 실적 시즌에 우리나라 화장품이든 엔터도 뭐 포워드 가이던스는 실적이 저는 좋게 나온다 봅니다. 글로벌적으로 이게 실외예요. 트렌드고 특히나 젊은 MZ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래 간다 봐요. 오래 간다 보고 이번 상방 사이클에 한류도 꼭 저는 넣어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실제 대장주만 가지고 있는 화장품과 엔터. 자, 그다음 AI 버블링이 물리에 의한 질이 물론 다음 단계이긴 하지만 테마로 충분히 돌아요. 저는 사이클 나올 때마다 저는 단타든 계속 참 단기 스윙이든 계속 키워야 된다 보는 로봇, 앞으로 확장될 수 있는 헬스케어 바이오, 뭐 전략 같은 건 참고로 보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포트가 갖고 있는 핵심 대장주들입니다. 자, 지금 블룸버그든 해외 외신에서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정신은 왜 일본이 되고 있는가? 저 블룸버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말했던 아베노믹스가 12년간 했던 부분을 우리나라 정시 밸류업에서 차용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통도 그러고 있어요. 이 흐름이 해외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 대놓고 얘기했죠. Forget K-pop. The Kospi is South Korea latest hit. 이제는 K-pop보다 코스피, 한국 정시가 한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도 들어오고 있죠. 암만 좋게 본다 하더라도 저는 빅수급이 들어오고 시장 추세를 만들어낸다 보는데 6월 이후에 18.7조나 역대급으로 사고 있어요.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2007년 6년에 엄청 살 때도 1년에 30 몇 조를 샀지 한 달에 10 몇 조를 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큰 수급, 빅수급들이 급하고 우리나라 베팅이 들어오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면에 저는 또 세심하게 들어가서 올해 초 달러 약세와 함께 트럼프의 버블링과 부메랑도 챙기면서 이무진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정시가 앞에 말했던 유동성, 정책, 그 다음에 성장과 어닝 여러 가지 섹터 우리나라 잘하는 면에서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본을 놓친, 일본 많이 올라갔잖아요. 외국인들 많아요. 일본 놓친 애들이 또 우리나라 들어오고 내년에 MSCI DM 관찰국 때문에 충분하게 수급이 저는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뒤에 찍을게요. 요거는 물론 우리 계속 보셨던 분은 아는데 시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눠서 뭘 사야 돼? 그 다음에 세력과 개미 틀기, 뭐 잘못 알려진 주식 경건, 요 정리하는 거는 두 번째 영상에 찍겠습니다.